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원갑 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다. 부동산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한국 부동산 장밋빛 전망은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인구 위기론이 지금 꿈틀꿈틀거리죠. 아마 2030년 되면은 조금 얘기가 좀 더 지금보다 농도가 짙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구 쇼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2040년부터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인구하고 가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줄어드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면은 부동산의 문법이 지금과는 좀 다를 겁니다. 인구가 줄고 가구가 줄면 가장 큰 특징이요. 양극화예요. 초양극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MZ세대거든요. MZ세대의 전체 지금 인구 중에서 46% 정도가 돼요. 한국은행 지난번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발표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MZ세대의 공간 욕망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걸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요거는 저희 어록이기 때문에 MZ세대의 공간 욕망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좌우한다요? 미래다. 와. 근데 조금 세월이 더 지나면 MZ가 아니라 잘파 세대라고 있습니다. 잘파 세대요? Z세대하고 이제 이른바 알파 세대라고 그러는데 알파 세대는 10대를 말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Z세대는 20대잖아요. 그러니까 20대하고 10대하고 모아놓은 걸 이제 잘파 세대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부동산 불패, 뭐 신화가 무너지고 뭐 버블 붕괴 얘기하죠. 잃어버린 30년? 근데 요새 최근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일본에서 이른바 타워 맨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예요. 타워 팰리스나 아니면 트럼프홀들이 지나가다 보면 있죠. 그런 이른바 헬스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잘 돼 있는 아파트가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래도 잦습니다. 왜냐? MZ세대들이 다다미 빵에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진도 물론 이제 내진 설계도 잘하겠죠. 일본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제 타워 맨션이 이제 일본의 맨션이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결국 대단지 아파트가 저는 MZ세대의 공간 욕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대단지. 지난번 전작에 제가 MZ세대의 특성을 부동산과 아파트를 동일시하는 세대고 그리고 아파트 편식 세대고 그리고 아파트를 콘크리트 블록처럼 사고 파는 세대고 이른바 뭐 아파트 득템 세대라고도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세대들의 공간 욕망이 중요한데 저는 그쪽만 쫓아가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설사 수 있다. 제가 부동산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MZ세대의 공간 욕망을 꼭 기억하라. 일본 젊은이들은 꿈이 다다미 빵이 아니라 주상복합. 우리나라 치면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제가 시골에 갔는데 인구가 3만이 안 돼요. 인구가 많이 줄어요. 근데 아파트는 또 짓는다. 지방에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우리나라에 면 단위 가도요. 면 단위는 좀 없겠더라. 업 단위 가더라도요. 대부분의 MZ세대들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다신축 아파트 선호하죠. 지방 가보시면은 젊은 층들은 아파트가 들어가 살고 연세 드신 분들은 구축에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구축이 아니죠.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왜냐하면 단독주택 세대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보고 얘기하면은 이게 암울하죠. 일본도 암울하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의 타운미전 가격이 오르고 그래도 되냐는 거예요. 왜냐? 전반적으로 레드오션화 되면서 불구하고 뭐예요?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원하는 그 부동산은 전체 부동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 초양극화거든요. 별개로 보자. 다르죠. 아파트는 제가 최후의 빈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앵커분께서도 아나운서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미혼이라고 하면은 첫 살림을 어디 가서 하실 건데? 아파트요.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요새 대단지 아파트 선택하죠.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의 공간 욕망이 부동산의 미래다. 제발 네. 아파트를 도시 미학적이나 건축학적이나 문학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항상 30대 여성들의 주거 효용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지금 64%까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2021년에 63.5%였어요. 64% 됐다니까. 누군가는 원하니까 짓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는다라는 추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무조건 되고 이게 부동산을 바라볼 건지 네. 아니면 아파트를 바라볼 건지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물론 아파트 값이 요번처럼 폭락이 왔다가 또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거야. 무조건 올라간다고 누가 그걸 얘기해. 그거는 단수무식한 사람들이고 네. 주거의 효용성 측면에서는 네. 일본의 흐름이나 아니면 중국도 우리보다 아파트가 더 심합니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자꾸 물어보시니까 네. 당연히 누가 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폭락 올 때는 금융자산화되면 더 폭락이 옵니다. 우상향 기후제를 지내면 안 되죠. 특히 우상향 기후제 그거 아니에요. 갭투자가 우상향 기후제 아니에요. 너무 돈 빌리다가 갭투자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위기 오면 다 무너져요. 전체 시장의 트렌드하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어떤 쇼크나 붐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보시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부동산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그건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MZ세대의 공간 욕망, 나중에 찰파 세대의 공간 욕망을 따라가면은 결코 그렇게까지 저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걸 구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밝진 않지만 기회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 트렌드를 잘 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근데 왜 꼭 집을 사야 되죠? 이런 질문이 실제 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한 몇 년 더 보고 사면 안 됨?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어요. 네,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분께 답을 해주십시오. 내가 집이 당장 필요한 사람과 네. 내가 집을 투자로 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조급하면서 내가 놓쳤을까 집이 당장 내가 살 집이 있어야 계세요. 되는 분들은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분양도 주변 시세보다 10% 정도 싼 걸 좀 공략을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고점 대비 그죠? 2021년 10월 대비 서울은 한 25% 이상 수도권은 한 30% 이상 떨어진 걸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는 방법. 그거죠, 뭐. 다리품과 손품을 팔아서 네. 그런 매물을 골라내는 게 당장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이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집을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은 네. 굳이 사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내 집은 필수예요. 부동산은 투자재거든요. 네. 그거는 선택이죠. 그럼 투자는 언제부터 해야 잘 되는 충분히 거예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대출을 너무 많이 내서 있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른바 남의 외상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사서 우상향 기후제를 지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요새 MZ세대의 특징은 투자에 박식한 세대입니다. 이른바 투자 유목민이거든요. 돈 되는 건 뭐든지 투자하는 굉장히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저는 원 오브 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가 하나거든요. 뭐로 사요 지금 메리트도 없는데 싼 거 다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그러면 어떻게 지나고 나서 올 상반기가 백화점 세일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핫세일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때 공포에 떨어서 다 못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MZ세대들이 이 금융지능이 뛰어나고 그랬잖아요. 많이 사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MZ세대들이 다른 부동산을 안 사고 아파트밖에 안 사잖아요. 그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요번에 생각보다 빨리 반등 온 것도 MZ세대들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그걸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는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네. 다른 세대보다. 네. 뭐 그런 그것도 하나의 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렇게 뭐 지금 집 사라고 떠밀려요? 할 필요 없다면 충분히 조급해하지 마라. 그렇죠. 충분히 네. 특히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은 출렁출렁하고 크게 못 오른다면은 네. 다른 거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내 집은 뭐 필요하지만
부동산은 뭐 그거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 지금 기회를 잡고 지금은 싶으신 세상이 분들. 많이 변했어요. 그 사이에 많이 변했어요. 지금 분양 최근에 9위억 그 나온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 평당 4천이 넘어요. 그게 다른 쪽보다 분양 시세가 좀 높았던 거죠? 네, 그 주변 시세보다 싸진 않았어요. 네. 근데도 많이 몰렸어요. 지금 청약 시장이 과거하고 다른 게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무주택 중심의 실수요 시장이었어요. 지금은요, 사실상 단타 시장이 돼버렸어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빼고는 다 비규제지역입니다. 다주택도 들어올 수 있고, 옛날에는 세대주만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 다 들어와요. 아들, 딸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요, 비규제 지역은, 가점이 높으면 대시에 볼 필요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있잖아요. 비규제 지역의 85제곱미터 이하는요, 추첨제가 60%예요. 떡볶이잖아요. 85제곱미터 초과는 100%가 추첨입니다, 지금. 모든 아파트가 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비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일 경우. 규제 지역은 뭐, 그나마 좀 추첨제보다 뭐 가점제가 좀 많다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들어오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당첨 기회가 크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다 몰려드니까 경쟁이 더 심하죠. 우리가 상반기에 지금 서울이 평균 경쟁률이 50대 1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당첨만 갖고 기다리기에는 MZ세대 분들은 쉽지 않아요. 청약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예. 분양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비교해 봐야 됩니다. 네.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당첨되려면요, 요새 뭐 선당 후금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뭐 당첨될까 걱정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점이 애매한 분들, 여러분 MZ세대들은 가점 잘해봐야 40점이에요. 60점 넘어도 60점 넘어도 와리까리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분양은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분양가가 메리트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축 중에서 좀 싼 것들, 뭐 한 10년 안팎 뭐 된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 요새 또 뭐예요? 또 무량판 또 그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훨씬 더 감리가 까다로워지고 그러면은 또 분양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분양은 어쨌든 그동안에는 거기다 올인하는 게 과연 맞지는 않다.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럼 그거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격 메리트 싼 곳 물론 발품 팔라고 하셨지만 그때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그 밸류에이션 평가가 되잖아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약간 쇼핑하듯이 하셔야 돼. 어떤 지표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특정 지역을 고집해서는 건매물 못 사요, 지금은. 범위를 넓게 잡으셔야 돼. 저는 붕어 낚시보다 이 거물 낚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붕어 낚시는 가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거물 낚시는 여러 군데 이제 거물을 쳐놓는 건데. 네네. 그래서 아마 내가 만약에 여의도에 산다 그러면은 동네를 아마 10군데 이상 보셔야 되고 아파트를 한 30개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내가 골라내는 거죠. 점수를 매기면 되잖아요. 요새 엑셀 잘 하시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점 매기는 거죠. 그러면 학군이 좋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8점. 역세권? 여기 가까워. 그러면 뭐 8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500가구다. 그러면 이거 한 7점. 1000가구다. 그러면은 뭐예요? 한 8점. 이렇게. 이 점수를 매기셔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학군, 역세권, 그 다음에 세대수, 준공연도. 그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요소들을 보아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종 한 5개 정도 골라가지고 현장 가보시고 현장 가보셔야 되는데 가보면 또 주방뷰야. 옆집이 또 뭐 같이 대화하면서 또 라면 끓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고 앉아서 하기는 좀 어렵고 요새 젊은 분들은 보니까 거의 현장에 가기 전에 다 조사하십니다. 다 블로그에도 일부 나와 있고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다 조사하고 와요, 사전에. 커뮤니티에 대해서도요. 엄청나게 데이터 작업을 많이 공부를 하고 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싼 게 많이 팔려가지고 급매물이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계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서울보다 수도권이 그나마 남고요. 네. 왜냐하면 서울이 먼저 올랐잖아요. 경기 인천은 그나마 좀 덜 오른 데가 있고 지방은 거의 오른 게 없죠 지금 아까 그죠? 지방 같은 데 이런 데들은 뭐 네. 지금부터 다리품 팔아도 괜찮은데 서울은 좀 동네를 좀 넓게 보셔야 될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분양하고요. 예. 그다음에 금매 잡는 거 하고 투트랙으로 가시면 저는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제발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뛰면서 고민해야 돼요. 역시 실전으로. 부동산에 가장 중요한 게 임장이에요. 요새 임장 그렇죠. 데이트 타고 그러더만. 근데 네. 그것처럼 네. 현장에 가보면은 생각보다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